안녕하세요. 놀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얼굴도 구린데 화질도 구리다. 제 지인들만 보는 방송이기 때문에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얼굴은 어쩔 수 없지만 화질은 조금씩 장비를 여러 개 바꿔보면서 한 번씩 바꿔보겠습니다. 음, 얼굴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앞으로 10년 정도 봐야 될 주식들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좀 얘기해서 몇 가지 주식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근데 바이오 분야 쪽은 우리나라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 언급했고, 아스트로제네카, 일라이 릴리 이렇게 말했는데, 꾸준히 잘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제약회사들은 이번 상승장에 그렇게 많이 성장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년 정도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시황을 보니까 비트코인이 약간 조정받았고요. 큰 조정은 아니었고, 서클이나 MSTR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조정을 받더라고요. 특히 서클은 유상증자를 한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프를 보면은 136달러 정도의 갭 상승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번 하락을 계기로 저는 그 갭을 메꾸고 아마 진행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월, 9월까지 해서 조금씩 모아가시는 그 전략은 맞는 것 같고, 9월 뒤로 갈수록 점점 모으는 양을 증가시키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조정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4분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모아가시라는 말씀 드리고, 제가 왜 천천히 모아가라고 하냐면 포트폴리오 구성은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나라별로 구성되기도 하고 주식과 채권을 나누기도 하고, 또 하나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시간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있어야 돼요. 즉 한꺼번에 뭐 상승장에 사면 안 되잖아요. 상승 꼭대기 꼭지점에서 사면은 효과가 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에 구매도 나눠서 해야 됩니다. 구매해서 나눠서 이렇게 해 보는 것이 시간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훅 사지 말고 정찰병 먼저 보내고 방향성 확인하고 비중을 늘리든지 줄이든지 좀 더 기다리든지 이런 판단을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시기에 사느냐, 어떤 시기에 파느냐, 보통 제가 유튜버들 보면 뭐 사란 얘기는 정말 많아요. 팔란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서 팔 것인가 라는 부분도 가끔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모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모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트렌드가 끝났다 싶으면 포트폴리오 구성 중에 좀 작은 것들 있잖아요. 개별주들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해도 됩니다. 그러나 뭐 종합주가 지수에 투자하는 것들이라든지 큰 채권에 투자한다는 건지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항공우주 5가지 10년 후의 꼭지점 중에 항공우주 부분하고, 그 다음에 로봇 AI 부분 모아갈 만한 주식 말씀드렸는데, 이런 모아가는 주식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대한 강줄기가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고, 모아가는 주식은 우리가 이제 뭐 1,000원, 5,000원, 10,000원 이렇게 해서 매일 모을 수 있는 기능을 이용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냇물 같이 좀 꾸준하게 모아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핵심적인 종목들만 선정해 드리고, 항공우주 중에 지금 언급한 거는 작년에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저희가 10년을 내다보는 거기 때문에 꾸준하게 모아가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항공우주 중에 가장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입니다. 이게 레이시온 테크놀로지가 엄청나게 한 5년 동안 성장을 했어요. 근데 앞으로도 항공우주주는 지정학적 리스크하고 좀 결부되거든요. 그래서 방산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미사일하고 방공체제가 레이더 이런 것들이 레이시온 테크놀로지 주 생산품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수요가 급증할 것이고,
국방 예산이 각 국가마다 확대되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향후에 조금, 최근에 2년 동안 많이 올라가지고, 한 2배 이상 올랐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80 정도에서, 60달러에서 한 3배 정도 가까이 올랐는 것 같으네요. 예, 그 정도 올랐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있지만은 조정이 있을 때 점점 모아가는 방식으로 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153 정도 하네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로키드 마틴입니다. 지금 $400 정도 하는데, 요거는, 비중을 낮추셔도 됩니다. 안 사도 되고요. 지금 $441인데, 최근 5년간 행보를 보니까 그냥 수평을 그리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미국 정부를 의존하는 게 되게 높고요. 그 중에서도 F-35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국방비 증액하는 데에 수혜를 얻겠지만, 어느 정도 한계성은 있겠구나라는 생각돼서, 좀 여유가 되신 분들은 조금씩 모으시는 거고, 여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그냥 아까 처음 언급했던 레이션 테크놀로지 RTX, 요 종목을 조금씩 매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 항공우주라는 종목이 있어요. 지금 현재 약 8만 원대에서 움직거리고 있는데, 요게 5년 동안 한 293% 올랐거든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주력이 KF20이라고 F50 중저가 시장에 연습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로 주요하게 판매되는데, 너무 많이 갑자기 올라서 특히나 2025년에 한번 조정이 있지 않겠느냐. 조정이 있다면 우리는 모아가는 주식이기 때문에 조금씩 모아가는 것은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는 종합항공기 제조사라는 한국항공우주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항공우주 분야에는 한국항공우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을 모을 때는 항공우주를 조금씩, 이게 조정받을 때입니다.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조정받을 때마다 조금씩 매수하는 것으로 저는 추천합니다. ETF도 있어요. ETF, 나는 이것도 저도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제가 ETF 연간 수익률을 제가 적어놨거든요. 국내하고 해외 두 가지가 있는데, 최근 5년간 수익률 보면 괜찮았습니다. 연평균 수익률도 괜찮고요. 20%, 21%, 18% 이렇게 되는데,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좀 신경 쓰기 싫다라고 하신 분들은 미국 항공우주 대표주를 중심으로 해서, ITA나 PPA, 이런 것들을 모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쪽도 괜찮은데, 저는, 미국 쪽 대표주들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제가 왜 자꾸 미국 쪽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나라가 5천 시대를 간다라고 해요. 종합주가지수가 4천 시대도 간다 하는데,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는 것은 아무래도 미국 주식을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더 성장성이 우리보다 더 좋아요. 예. 우리가 올해 0%대 성장을 한다는데 미국은 2, 3%대 성장을 예측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등치 큰 미국에서 이렇게 하는 것만 봐도, 앞으로 성장하는 국가에다 주식을 더 사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달러도, 우리나라가 원화를 찍는 거, 그리고 미국이 달러를 찍는 것보다 우리나라 원화 찍는 것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15만 원 이렇게 저가 보니까 들어왔더라고요. 그렇게 돈을 뿌리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원화 가치가 옛날처럼 1,100원이 올 수 있느냐, 1,200원이 올 수 있느냐, 가능성은 있지만 상당히 낮아지고 있어요. 따라서 점점 올라가는데 저는 베팅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점점 돈이 미국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로봇과 AI ETF, AI주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요거, 보츠, 로보라는 ETF가 있거든요. 요걸로 조금씩 모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크가 있는데, 아크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커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뭐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한다면 위에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위에 두 종목으로 AI와 로봇주를 추천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5가지 테마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핵심 대표적인 주식,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 양자 컴퓨터가 발전하는 거, 항공우주의 성장. 항공우주의 성장은 뭐 지정학적 리스크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산업 확대, AI와 로봇이 일상으로 들어오는 것. 이 5가지 트렌드가 앞으로 10년의 키워드다. 그래서 그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한다면 중심으로 하고, 다른 여러 가지 잡주들은 손대지 않으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주식 투자를 성공하신 분들 보면 일단 첫 번째 트렌드에 있는가라는 게 중요한 이슈고요. 두 번째 이슈는 그 트렌드에 있는 종목 중에서 상위권에 포지션한 그런 종목인가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워요. 어렵고 뭐 조그마한 이름도 모르는 주식을 누가 얘기하면 되게 유식해 보이고 그 분야에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잘 모릅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자본과 기술이 모이는 곳에 돈도 모이거든요. 그래서 업종 대표주로 가시는 게 좋고, 그게 잘 모르겠다, 애매모호하다면 ETF로, 그 다음에 ETF가 안 좋은 것들은 그냥 업종 대표주로 이렇게 해서 구분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우리는 장기로 투자할 것이고 조금씩 모아갈 것이고 적립식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도 그런 식으로 구성하고, 그래서 수익을 복리 효과로 노려서 점점 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더 중심으로 하시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먼저 하시고, 이런 것들은 가끔 가다 이게 터치해서 모아가는 것이 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언급했던 이 5가지 테마에서 언급된 주식들만 모아도 평균 수익률보단 종합주가 지수나 평균 수익률보다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그 큰 강줄기 포트폴리오에 S&P 500이나 퀄이나 에이스 200 같은 게 포지셔닝 하고 있지만, 다른 개별주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볼 때는 평균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제가 여기 실내를 벗어나서 원래 제 취미인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낚시를 하면서 낚시하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고, 베스 낚시가 어떤 건지도 알려드리고, 지금 관세 이후 시나리오를 예측할 시점이 됐거든요. 그래서 관세 이후 예상 시나리오에 대해서 제 뇌피셜입니다. 여러 가지 뉴스나 신문이나 석학들이 하는 얘기를 종합해서 제 나름대로 재해석해서 예상 시나리오를 한번 다음 주에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